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들 또 수험생 가족 여러분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세 번째로 치러진 수능, 마음 졸였던 오늘 하루의 풍경을 김단비 기자가 담았습니다. 수능 1시간 전 차분한 분위기 속 마스크를 쓴 수험생들이 하나둘 시험장에 도착합니다.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던 스승들은 한 명 한 명 등을 토닥이며 제자를 배웅했습니다. 너 실수하지 말고 잘 찍고 잘 보고. 알았어. 마침내 끝난 시험. 시험장을 빠져나온 수험생들의 얼굴에는 아쉬움부터 안도, 후련함까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딱히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막 후련하거나 그러진 않고 그건 나중에 느낄 것 같고요. 기분 좋아요, 확실히네. 하루 종일 마음 졸인 부모들은 자녀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저희 큰딸 믿고 있어서 편하게 잘 하리라고 생각하고 뭐 부담 느끼지 않고 그냥 일상처럼 그렇게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짜 고생 많았다. 오늘부터 이제 또 다른 세상이 열려지겠네. 수고했어, 서연이 화이팅. 1교시 기준 전남의 결시자는 1,200여 명, 결시율은 9.4%로 지난해보다 1.5% 높았습니다. 지역 공립대학에서 최저 학력 기준을 없애면서 결시율이 소폭 오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분리된 시험장에서 응시한 전남 수험생은 모두 42명입니다. 순천에서는 고사장으로 향하던 수험생이 학교 앞에서 승용차와 부딪혀 병원에서 수능을 치렀고 시험장을 잘못 찾아간 수험생도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시험을 마쳤습니다. 성적표는 다음 달 9일 통지되는데요. 그동안 고생하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 얻길 바랍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내년 2월까지를 학생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생활지도를 강화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수능을 마친 학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를 진행하고 비행 예방 상담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수험생들의 자기 개발과 진로 체험 등 학생 참여 중심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1일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화재 이후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순천시의 고민이 더 커졌습니다. 최근 이 문제로 해외 벤치마킹에도 나섰던 순천시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자리 잡은 덴마크 코펜힐의 사례를 적극 검토해 도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덴마크 현지에서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5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세계적인 탄소 중립 도시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 특히 도심부에 자리한 코펜힐은 친환경 소각장과 레저 문화 시설이 융합된 열병합 발전소로 지난해에는 올해의 세계 건축물에도 선정된 덴마크 친환경 정책의 상징입니다. 산이 거의 없는 코펜하겐 시내 어디에서나 보이는 웅장한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인근 국가와 도시들의 폐기물까지 하루 1,200톤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거기서 나오는 전기와 난방료를 인근 지역 15만 가구에 공급해 주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고마운 시설입니다. So the Copenhagen is originally a power plant that makes the unwanted garbage into energy like electricity and heating. And then a Danish architect decided to make this into the Copenhagen. 4단계 코스의 사계절 스키 슬로프와 세계에서 가장 높은 85m의 인공 암벽, 산책로와 전망대 등을 갖췄고 인근의 자동차 경기장, 요트장과 함께 주거단지에 접해 있는 복합 레저타운을 형성했습니다. Ja, jeg kommer her hver lørdag og træner. Jeg løber 14 km i det hele, fordi jeg løber ned på stranden også, og så løber jeg herhen, og så op og ned en gang. Og så skal jeg så løbe hjem nu. So we're here on a weekend break from London, visiting Copenhagen, and we saw on a TV program that you can ski on the roof of this building, so we decided to come and give it a go. 덴마크의 코펜힐 아마게르바케는 혐오 시설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시민과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명소이자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루 2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순천시는 한계에 다다른 폐기물 처리장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순천시는 혐오 시설에서 선호 시설로 탈바꿈한 코펜힐의 사례를 도입한다면
2030년 쓰레기 직매립 전면 금지를 앞두고 오히려 지역민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 시내 중심부에 왜 있어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가는 자리입니다.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 있는 곳이 바로 여기 같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문화시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적 없는 도심 외곽으로 밀려나기만 했던 쓰레기장을 도심 한복판, 또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들여오겠다는 순천시의 역발상 전략이 실현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30억여 원의 도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전라남도는 정원박람회 홍보 마케팅 비용 10억 원과 동천 저류지정원 야간 경관 조명 사업비 20억 원 등 총 32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추가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와 함께 정원박람회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의 여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주재현 의원은 여수시 금오도지구와 검은백도지구가 1981년 12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지만 사무소가 완도와 목포에 위치해 있어 관리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의 여수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특히 지난 40여 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공원지구 내 주민들이 각종 인허가를 받기 위해 완도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섬 지역의 제한급수가 이미 이루어진 가운데 광주에서도 물 부족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제한급수 조치가 취해지면 소방용수를 공급받는데도 차질을 빚게 되는데요. 겨울철 잦은 화재에 대비해야 하는 소방당국은 하천에서라도 물을 끌어올 수 있을지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방화복을 입은 대원들이 15m 긴 소방호스를 아래로 늘어뜨립니다. 광주천 안에 관을 대고 펌프차에 넣을 물을 끌어올립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하천에서 소방용수를 보충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내년에 상수도 설비가 단수 조치가 될 예정인데 그러기를 대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자연 수리를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소방용수는 일반 생활용수와 같이 이렇게 소화전에 연결되어 있는 상수도관을 통해 물을 공급받습니다. 광주 동구소화전에 물을 대는 동복댐의 예상 고갈 시점은 내년 3월 말. 단수가 이뤄지는 제한급수가 현실이 되면 소방용수 공급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한 개 소방서 장비가 총 동원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되면 약 18,000리터, 최대 5곳의 인접소방서 장비가 동원되는 대응 2단계가 되면 그만큼이 더 필요한데 제한급수가 이뤄진 지역엔 소화전에도 물이 끊겨 물이 나오는 곳을 찾아 용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한급수 시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비상시를 대비해 하천과 강물을 끌어올리는 훈련을 하고 있지만 멀리 떨어진 현장이거나 물에 이물질이 들어있으면 공급 차질과 기계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전략 차원에서 훈련 같은 거 할 때에도 최대한 물을 최소화하고 지금 전략하는 방법을 좀 같이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 소방본부는 소방서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펌프차 진입은 가능한지 시내 하천과 저수지를 긴급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림청도 소방 헬기가 물을 길어올릴 수 있는 최소 수심 2m 아래로 저수지 물이 빠지진 않는지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들어 산불과 대형 화재 위험이 높아지지만 소방용수 부족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어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무안군이 내년부터 대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모두에게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시행 전부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또 다른 차별이란 지적입니다. 문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안군이 최근 공고한 입법 예고입니다. 내년부터 대학에 진학한 모든 신입생에 100만 원씩 축하금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700여 명, 예산은 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자는 취지로 도입했습니다. 대학교는 이제 등록금, 상품 목돈이 많이 들어갈 일이 있고 그래서 구체적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한 거예요. 그러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자에게만 지급하는 축하금이 학력에 따른 차별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 전선에 나서는 특성화고 출신의 소외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대학생의 경우 지금도 각종 장학금 등의 혜택이 주어져 중복 지원이란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대학 진학생만을 한정해서 지원되는 입학 축하금은 대학 미진학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타 시군의 성년 축하금과 같은 형태로 지원 범위 변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입학 축하금 대상에서 중고교만 제외시킨 것도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중고생의 경우 타지 유출이 심하고 사교육비도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수 선거 공약으로 추진하는 대학생 진학 축하금. 학부모 입장에서는 반길 일이지만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 또 선심성 시책이란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학교 진학 축하금은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나주시와 영광군이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고흥군에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이 들어섰습니다. 고흥군은 오늘 고흥읍 호형리에 지상 2층 규모의 반다비 체육센터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반다비 체육센터에는 다목적 체육시설과 사무실, 휴게 공간 등이 설치돼 있고 앞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아우르는 통합과 화합의 공간으로 쓰임새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순천과 광양 20도, 여수와 고흥 18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 기온이 최저 4도까지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 시각은 새벽 5시 1분과 오후 1시 8분, 간조 시각은 오전 10시 35분과 밤 11시 42분입니다. 허석 전 순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라남도경찰청은 허석 전 시장이 지역신문 대표이던 당시 국가보조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던 지난해 신문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내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이 선거군의 기관이나 시설에 기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고 승진까지 시킨 혐의로 송귀근 전 전남 고흥 군수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송 전 군수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사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고흥군 공무원 2명의 징계 요구를 거부하고 인사 담당자에게 징계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송 전 군수의 지시로 이들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았고 이 중 한 명은 12월에 승진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수 산단에서 지난 6년 동안 인명피해로 이어진 안전사고가 모두 76건이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여수 산단 입주업체 안전사고 가운데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고는 모두 76건으로 이 가운데 사망사고가 18건에 이릅니다.